옛날 옛적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 한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서방입니다. 젊은 시절엔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논두렁을 가장 먼저 나가고 해가 저물도록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김서방의 손은 언제나 거칠었습니다. 낫을 쥐고 쟁기를 잡고 지게를 지느라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을 때면 언제나 부드러웠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면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 하나는 믿을 만하다. 라고 말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김서방의 집은 비록 작았지만 언제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녁이면 아이들이 아버지를 기다렸고 아버지가 돌아오면 아버지, 하며 달려들었습니다. 김서방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아이들을 번쩍 들어올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해 가뭄이 심하게 들어 농사가 망쳤습니다. 땀 흘려 가꾼 벼가 모두 말라 죽었고 밭의 채소들도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파했고 아내는 근심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김서방은 그 무렵부터 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장터에 나갔다가 한 장 걸치는 정도였습니다. 에이, 한 잔쯤이야 뭐. 답답한 마음을 좀 풀어야지. 술을 마시면 잠시나마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가난도, 걱정도, 아이들의 배고픈 얼굴도 흐릿해졌습니다.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봄이 왔고 농사를 다시 시작해야 했지만 김서방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논두렁으로 가는 대신 장터로 향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야겠어. 몸이 안 좋아. 핑계를 대며 술집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여보, 힘드시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술로는 해결이 안 돼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김서방은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데? 목소리가 높아졌고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밤마다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오는 김서방의 모습에 아이들은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자상하던 아버지는 어디 가고 술 냄새를 풍기며 화를 내는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리 가라. 술 냄새 난다. 막내가 소리치면 김서방은 허탈하게 웃다가 또 술병을 찾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지만 김서방은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술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김서방이 벌어오는 돈은 대부분 술값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삭바느질로 번 돈마저 술에 쓰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해진 옷을 기워 입었고 밥상엔 반찬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 요새 술독에 빠진 것 같더라. 그러게 말이야. 장터만 나가면 술집부터 찾는다던데. 처음엔 걱정하는 목소리였지만 점점 비웃음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러다가 폐가 망신하겠어. 자식들이 불쌍하지. 김서방도 그런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아내의 눈물도, 아이들의 두려운 눈빛도 모두 술로 잊고 싶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하나 더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술독에 귀신이 산다더라. 젊은이들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 할머니는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래.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 술만 마시면 그 귀신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아니게 된대. 술 귀신에 올리면 가족도 일도 모두 잃어버린다고 했지. 다른 노인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맞아. 우리 어릴 적에도 그런 사람 봤어. 멀쩡하던 사람이 술에 빠지더니 결국엔 말끝을 흐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김서방은 그런 소문들을 들으면서도 술잔을 놓지 못했습니다. 귀신이고 뭐고 내가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건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선 두려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술에 취해 잠들 때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자신을 뒤덮고 자신의 입에 억지로 술을 부어넣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또다시 술을 찾았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촛불을 켜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손을 모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 아버지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옛날처럼만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집안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촛불이 깜빡이고 바람이 불어도 아내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날이 갈수록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낮과 밤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떠 있어도 술에 취해 비틀거렸고 밤이 되면 아예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웃 마을의 부잣집 아들이 장가를 든다고 하여 장터 전체가 잔치판으로 변했습니다. 아침부터 장터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떡과 과일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삶아내는 큰 솥이 펄펄 끓었습니다. 김치를 담은 큰 독들이 줄지어 놓였고 나물과 전이 가득한 소반들이 이어졌습니다. 장터 전체가
음식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엔 막걸리를 가득 담은 커다란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막걸리가 찰랑찰랑 넘실거렸습니다. 국자로 떠서 사발에 따르면 보글보글 거품이 일었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입에 침이 고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김서방은 그날 아침 아내에게 단단히 다짐을 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장터에 가더라도 술은 절대 안 마실 거요. 당신 말이 맞소. 이제 정말 정신 차려야지.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아내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지요? 약속하는 거예요? 이번엔 진짜 지킬 수 있어요?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약속이요. 하늘에 맹세하오. 오늘은 정말 안 마실 거요. 막내가 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거예요? 정말요? 김서방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약속이다. 아버지를 믿어라.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터로 가는 길, 김서방은 계속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참는다. 절대 마시지 않는다. 아내와의 약속을 지켜야 해.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어야 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장터에 도착하자마자 코끝을 간지리는 그 냄새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막걸리 특유의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그 향이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떨리기 시작했고 입안에 침이 고였습니다. 아니야, 참아야 해. 오늘은 절대 안 돼. 김서방은 술 항아리가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걸었습니다. 다른 구경거리를 보려 했습니다. 줄타기 하는 광대도 보고 물건 파는 상인들의 호객 소리도 들으며 정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김서방, 여기 앉게. 한잔 하자고. 마을 사람들이 손짓했습니다. 이미 얼굴이 붉어진 사람들이 술잔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안 마실 거요. 집사람하고 약속했소. 김서방이 손사래를 치며 물러서려 하자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잔치날인데 한 잔도 안 하면 어떡해. 그게 예의지. 그래, 그래. 딱 한 잔만. 한 잔은 술도 아니야. 부잣집 잔치인데 신랑 신부 축하도 못 해주고 가려고? 김서방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그래, 딱 한 잔만. 한 잔쯤은 괜찮겠지. 잔치날에 한 잔 안 하면 실례잖아. 그 순간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발은 술상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입에 댄 첫 잔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그 짜릿함에 김서방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그 맛이 혀끝에서 퍼졌고 뱃속이 따뜻해졌습니다. 아, 역시 술이 최고야. 김서방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빈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한 잔만 더.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5잔이 되었습니다. 아, 이 맛이야. 이 맛. 김서방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고 눈빛은 흐려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장터엔 횃불이 켜졌습니다. 잔치는 밤까지 이어졌고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습니다. 김서방은 더 이상 주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도 하늘의 별도 모든 게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한 잔. 한 잔만 더. 중얼거리며 또 술잔을 들었습니다. 옆 사람이 말리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장터 한 구석에 있는 양조장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발이 꼬이고 중심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가 집이지? 횃불빛이 흔들려 보였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양조장 뒷마당엔 사람 키보다 훨씬 큰 술독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술독들이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김서방은 그 술독 중 하나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술독의 표면이 등에 닿았습니다. 하나만 더. 한 잔만 더. 중얼거리며 손을 허공에 뻗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고개가 앞으로 떨어지고 눈꺼풀이 감겼습니다. 그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술독에 기댄 채로 말이지요. 그날 밤 하늘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하늘을 덮었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천둥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수 같은 비였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터에 있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횃불이 꺼지고 잔치는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양조장 뒷마당엔 빗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커다란 술독들이 빗물에 젖어 반들거렸고 그 옆에 쓰러진 김서방의 모습은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비가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술독 옆에서 그대로 비를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와 아이들이 김서방을 찾아 장터로 나왔습니다. 밤새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여보, 어디 계세요? 아내가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이들도 함께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봤는데 저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양조장 주인이 뒷마당을 확인했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젯밤의 비로 바닥이 질척했고 술독 주변엔 물웅덩이가 생겨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누가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다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술로 가득 차 있어야 할 큰 술독 하나가 텅 비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술독 주변엔 술 냄새가 진동했고 바닥엔 젖은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어젯밤까지만 해도 가득 차 있었는데. 양조장 주인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술독엔 최고급 술이 들어 있었거든. 근데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주인은 술독 안을 들여다봤지만 정말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이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날,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양조장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한 잔 더. 한 잔만 더. 처음엔 누군가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몇 명 달려가 봤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달빛만 술독을 비추고 있었고 바람만 휙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뒷마당의 술독들이 덜컥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지요. 뭐야, 이거? 사람들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그 다음 날 밤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리고 술독이 흔들렸습니다. 그 빈 술독에 다가가 보니 안에서 술 냄새가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분명 비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더 이상한 일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양조장에서 술을 사간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먼저 이웃 마을의 박서방이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아파.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끙끙 앓더니 사흘을 꼬박 앓았습니다. 그 다음엔 장터에서 생선 장사를 하던 최 씨가 이상해졌습니다. 몸이 후들후들 떨려. 자꾸 술 생각만 나. 멀쩡하던 사람들이 술만 마시면 정신을 잃었고 심지어 환각을 보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한 농부는 술을 마신 후 들판에서 헛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기 귀신이 있어. 술독에서 손이 나와. 사람들이 달려가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공포에 떨었습니다. 귀신이야, 술독에 귀신이 들었어. 노인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김서방이 술독 속으로 들어간 거야. 아니야, 술귀신이 김서방을 잡아간 거래. 온갖 소문이 난무했습니다. 양조장 주인은 결국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술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양조장은 점점 황폐해졌습니다. 풀이 자라고 지붕엔 이끼가 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 나는 곳이라 부르며 멀리했습니다. 해가 지면
아무도 그 근처에 가지 않았고 심지어 대낮에도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고 빨리 지나갔습니다. 김서방의 가족은 날마다 슬픔에 잠겼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울었고 눈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실까? 막내가 물으면 아내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구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큰아들은 밤마다 양조장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시면 돌아오세요. 마을 사람들도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양조장에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밤이면 들리는 웃음소리, 흔들리는 술독, 이상한 일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막내 아들이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둠 속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막내야, 나 여기 있다. 여기. 그 목소리는 약하고 떨렸습니다. 막내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형들을 깨웠습니다. 형들, 아버지가 나한테 말했어. 아버지가 어디 갇혀 계신 것 같아. 하지만 형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그냥 꿈이야. 아버지는 이미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분명 아버지야. 내가 찾으러 갈 거야. 다음 날 막내는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양조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황량한 뒷마당, 덩그러니 놓인 술독들 앞에서 막내는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정말 여기 계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 술독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막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술독에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희미하게, 정말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야. 막내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버지 맞죠? 술독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지치고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막내야. 아버지가 술에 잡혀버렸구나. 내가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마셨어. 이제 알았단다. 하지만 너무 늦었구나. 막내는 술독을 붙잡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나오세요. 어머니도 형들도 다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술독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의 노인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다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꼬마야, 여기서 뭐 하는 게냐? 노인은 술독 앞에서 우는 막내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술 귀신이 사람을 잡아간 게 아니라 사람이 술 속으로 들어간 거였어. 노인은 술독에 손을 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술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 없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이 있다면 노인은 막내에게 말했습니다. 꼬마야, 네 눈물을 이 술독에 떨어뜨려라. 진심 어린 눈물만이 그 사람을 깨울 수 있단다. 막내는 고개를 끄덕이고 술독 안으로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독 안에서 빛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흐릿하던 빛이 점점 밝아지더니 술독 안의 공기가 맑아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고맙다. 막내야, 아버지가 이제야 보이는구나.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술독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게 뭐야? 술독이 움직여!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술독 안의 술이 스르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진한 술 냄새도 점점 옅어졌습니다. 대신 맑은 물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이 술독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엔 맑고 투명한 물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산속 옹달샘의 물처럼 깨끗한 물이었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 물을 마셔보거라. 술에 취한 사람들,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라.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 냄새만 맡아도 침이 고이던 사람들이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해. 술 생각이 안 나.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 술로 인해 망가진 몸과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양조장 주인도 그 물을 마셨습니다. 오랜 세월 술을 빚으며 자신도 모르게 술에 의존하게 되었던 그도 물을 마신 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보이는구나. 내가 뭘 만들어 왔는지. 막내는 술독을 붙잡고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으로 가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이 살랑 불어와 막내의 뺨을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손길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막내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가 깨끗한 옷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예전의 아버지, 술에 빠지기 전에 그 부지런하고 따뜻했던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막내야, 아버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편안하단다. 그 탁하고 어두운 곳에서 나왔어. 네 덕분이야. 막내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 하자 아버지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아직은 안 된단다. 아버지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해. 하지만 너희들 곁에서 항상 지켜볼게. 부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라. 술이란 게 말이야.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정말 힘들단다.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술이 아버지를 마셨어. 정신을 차려보니 모든 게 사라지고 없더구나. 가족도, 일도, 나 자신도 다 잃어버렸단다. 하지만 얘들아, 너희들이 있어서 아버지는 그래도 다행이야. 너희들 덕분에 마지막엔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 이제 이물이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야. 아버지의 실수가 다른 사람들에겐 교훈이 될 거란다. 아버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잘 모시고 형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렴. 그리고 기억해라. 사람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에 마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아버지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더니 결국 사라졌습니다. 막내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볼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슬프면서도 평온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막내는 가족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이제야 편안해진 거구나. 형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을에서는 그 맑은 물을 깨달음의 물이라 불렀습니다. 술에 빠진 사람들이 찾아와 그 물을 마시면 신기하게도 술에 대한 갈망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더라도 적어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양조장 주인은 더 이상 독한 술을 빚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한 술을 사람들이 즐겁게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술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술독마다 이렇게 적어 붙였습니다. 술은 적당히 사람답게.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김서방의 가족은 천천히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밭을 일구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잔치가 열려도 예전처럼 술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두 잔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 게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막내가 양조장 뒷마당을 지나가다가 그 술독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술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맑은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막내는 물을 한 모금 떠 마셨습니다. 차갑고 깨끗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도, 형들도 다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막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잔치가 있을 때면 마지막 잔을 따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지 술이 사람을 마시게 하지 말자. 그리고 첫 한 모금을 하늘에 뿌립니다. 김서방을 그리고 그의 깨달음을 기억하며 세월이 흘러 막내도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는 절대 술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한 잔 나누긴 했지만 언제나 적당히 멈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희들의 할아버지는 착한 분이셨어. 다만 술에 빠져버렸을 뿐이지. 하지만 마지막엔 깨달음을 얻으셨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지.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어요. 막내의 아들이 말하자 막내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단다. 바람이 되어, 물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지. 그날 밤 마을엔 포근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집집마다 창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독에서 시작된 슬픔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지혜가 되어 대대로 전해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양조장 뒷마당의 그 술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맑은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차올랐고 목마른 이들이 찾아와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봄이 오면 술독 주변에 꽃이 피었고 여름엔 시원한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가을엔 낙엽이 쌓였다가 겨울엔 눈이 소복이 내렸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술독과 그 안의 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술에 빠진 한 아버지가 있었단다.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어느 해 겨울, 다른 마을에서 온 한 사내가 술독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술로 인해 가족을 잃을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을 떠 마시더니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내도 술을 멀리했고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술독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더 먼 곳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술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유혹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막내는 나이가 들어서도 매년 가을이면 술독 앞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술독에 물이 찰랑이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럴 때면 막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꺼는 것 같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건강하세요? 형들도 다들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해가 저물면 막내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뒤돌아보면 술독이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눈물겹게 아름다웠습니다. 마을에선 지금도 누군가 술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 그 사람을 술독으로 데려갑니다. 물을 마시게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막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자식들이 그리고 그 자식들이 대대로 술독을 지켰습니다. 물을 깨끗이 유지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을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흙집이 기와집이 되었고 좁은 길이 넓은 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조장 뒷마당의 술독만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느 봄날 어린 소녀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술독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게 그 유명한 술독이에요? 그렇단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가 담긴 술독이지. 할머니는 소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술에 빠진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를 찾은 막내 아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맑은 물이 된 술의 이야기를 말이에요. 소녀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그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소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란다. 나쁜 사람은 없어. 다만 유혹에 약했던 거지. 우리 모두에게 약한 부분이 있단다. 하지만 중요한 건 깨닫는 거야.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거지. 그 아버지는 비록 늦었지만 깨달았고 그 깨달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왔단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소녀는 술독의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와, 정말 시원하고 맛있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 물은 특별하단다.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해주는 물이지.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할머니와 소녀는 손을 잡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술독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엔 별이 쏟아졌습니다. 술독 위로도 별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물 위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별들처럼 우리도 빛나며 살아야 해. 어둠에 빠지지 않고 맑게 살아가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술을 마십니다. 하지만 절대 과하게 마시지 않았습니다. 첫 잔을 들 때면 하늘을 향해 한 방울을 떨어뜨리며 말합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지 술이 사람을 마시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잔을 놓을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맑은 정신으로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술독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없이 이어집니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술에 빠진 한 아버지의 슬픔과 깨달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준 것입니다. 지금도 그 마을 어딘가에 술독이 있을 겁니다. 맑은 물을 가득 담은 채로 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바람이 살랑 불어 물을 흔들 거예요. 마치 누군가 말을 꺼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